네, 네 번째 영역 시각적 사고입니다. 시각적 사고는 공간적 추론 능력을 살피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개도 문제는 3번 문제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입체 도형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세 점이 한 곳에 모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펴시면 요 정보 있죠? 얘는 원이니까 회전 360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동일한 모형입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180도 변경하면 똑같은 모형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정보는 이 정보도 그러나요? 아니, 위아래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정보는 회전에 따라서 정보가 바로 나타나고 이건 회전하면 정보를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정보량 가치가 낮다. 얘네는 정보량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정보가 있죠.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또는 얘를 이렇게 당기시면 여기가 여기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 삼아서 보시면 2번, 4번, 5번, 3번에는 정답이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는요. 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펴보고 이 바깥에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 4, 5번에는 정답을 이렇게 만약에 냈다면 굉장히 로우한 수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그리고 이쪽은 방향까지, 모양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가. 이 경우에는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게 여기에 붙지만 방향이 고려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점을 보시면 정육면체죠. 앞면에 뒷부분이 있죠. 이 화살표에 밑면이 있죠. 이 좌에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오른쪽에 또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볼까요? 얘의 맞은편이 얘고요. 얘의 맞은편이 얘고요. 얘의 맞은편이 얘네요. 말이 안 되죠. 정육면체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육면체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입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입체를 만드는 한 점이 있어요. 몇 개의 면이 만나는지가 결정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점을 기준점 삼아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입체스러운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1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본다. 이게 입체를 만듭니다.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이게 옆에 가서 붙고요. 얘가 뒤에 가서 붙고요. 얘가 돌아서 옆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랑 착 달라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입체스럽게 해보는 과정을 거치시면 맨 처음에는 이게 렉이 걸립니다. 렉이 걸리는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약간 됩니다. 그리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다 보면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왜 하냐면 머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많이 하시는 게 공간적인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흔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굴리면 얘가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여기에 붙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붙을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사실 팁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간적 사고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고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 꿀팁이 좀 존재하는 거죠. 예, 꿀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꿀팁도 한 두세 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 사고 능력은 공간적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공간적 사고 능력 중에서 대칭축이 더 핵심이 되는 정보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X축 대칭을 하면은요. 잘못 썼네요. 2,1입니다. 2,1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하면 2,-1.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원점 대칭하면요. 마이너스 2,-1이 돼요.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건데 좀 더 복잡하게 하면요.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한 거랑 동일합니다. 원점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Y축 대칭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시면 일단 기본점은 뭐냐면요. 축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이게 핵심 정보입니다. 대칭축이 여기 나와 있는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접힌 거니까 이렇게 피게 되면 잠시만요. 접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됐죠. 대칭축을 펴시면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칭축에 접근해서 하셔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접다 보시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안쪽으로 접는 경우, 바깥쪽으로 접는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안에 이렇게 완전히 포함될 수도 있고 이처럼 짜투리로 남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가 동일한 도형이 이렇게 접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칭축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접히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번 문제는 대칭축 첫 번째, 두 번째는 접히는 면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 인지 능력을 높이는데 일단 축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접히는 면이 이렇게 접히는지 반대쪽으로 접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접히는 모형, 도형을 세 번째로는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 문제예요. 투상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통과하게 표현한 것들을 보고 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상은요. 일단 3차원 입체 도형과 2차원 평면을
얘가 보는 관점이 얘가 위에서 봐요. 그리고 보통 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죠. 이 옆이 좌옆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옆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징이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보여요. 그죠? 윗부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얘랑 얘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특징은 여기랑 관계가 있어요. 반면에 이 구멍 뚫린 것들 있죠. 구멍 뚫린 건 위에서 봐야지 잘 보이고요. 그때 이 점들 있죠. 얘네들 정보. 얘네들 정보는 여기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의 특색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 특징이 있는 정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결정된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관점을 결정하는 단계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000, 000, 000, 000, 000, 맞죠? 예. 네. 5번 볼까요? 5번 하나 없네요, 여기. 그쵸? 두 번째, 특색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얘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얘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2번 그렇고요. 3번, 4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생긴 방향을 보시면 얘는 이쪽에 가서 붙었어요. 근데 얘는 저 옆쪽에 가서 붙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우측에서 이렇게 본 장면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아니네요. 저쪽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쪽에서 봤다. 이쪽에서 보면 그쵸. 이쪽에서 보면 3, 4번이 되고요. 이쪽에서 보면 2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 내가 이쪽에서 봤다.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쯤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저 옆쪽에 가서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3, 4번 중에 얘와 얘가 특징적으로 위치 방향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가장 많이 틀리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미러 이미지하고 워러 이미지입니다. 워러. 미러 이미지는 좌우가 바뀌어 있는 형태고요. 워러 이미지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상도 문제나 시각적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좋은 문제들은 관점이 달라졌을 때 달리 보이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것도 이쪽에서 보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앞에서 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달리 만들어져 있는 거면 좋은 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의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가장 중요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부분을 보실 때 관점을 먼저 결정 짓고 관점 중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들을 결정 지으신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좌엽, 우엽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좌엽, 우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해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 여기가 공간 인지를 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그 공간을 인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까지 풀어봤고요. 12번만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도형과 다른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ODD, odd라고 하는데 odd with the other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 2, 3, 4, 5번 이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준점이 없고요. 1, 2, 3, 4, 5번에 다른 점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평면이 이렇게 보여요. 위에서 본 평면이 초점만 달라져 있지 보입니다. 근데 이 평면을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아래에서 본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꽤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위에 특징적인 그 부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위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로 보면 위에서 쳐다보는 그런 거죠. 여기랑 여기는 회전시키시면 돼요. 회전시키시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회전하면 되죠. 얘도 이렇게 회전하면 되고요. 얘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회전을 180도 시키고 나시면 180도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도형이 미러 이미지로 착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얘는 위나 아래에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워러 이미지의 착각은 적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관점이 형성이 되면 아, 나 미러 쪽으로 가야 되겠군. 워러 쪽으로 가야 되겠군.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처음 접근할 때는 굉장히 대단하게 출발을 했지만 끝날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걸로 끝나요. 그쵸? 네, 위아래가 바뀐 형태.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관점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미러 이미지로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문제는 워러 이미지적인 걸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발견이 어렵지 되게 작은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헷갈리는 것들은 워러 이미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관점을 돌리고 나면 거울 이미지라 그래요. 좌우가 대칭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고 얘를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는 것들이 있죠. 위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들은 이런 패턴 워러 이미지가 훨씬 더 헷갈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가 이걸 해부합니다. 그런데 A, B, C로 해부하려고 해요. C에 해당하는 도형이 나타나야 되겠죠. A라는 도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B라는 도형은 여기 나머지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C라는 도형이 이 도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이 니은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밑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위로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도형에 여기에는 두 개가 있는 도형이 되어져 있고 저 뒷부분에 3층짜리가 있고 여기 두 부분에 2층짜리가 니은자 형태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특색이 있는 걸 자기 나름대로 고르는 거죠. 가장 특색이 있는 게 뭐예요? 3층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딱 3층이 하나가 보이는 그런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3층 없어요. 얘는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리면요. 이게 니은자가 안 나오잖아요. 니은자가 있었으면 얘가 여기 뒤에가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미러 이미지를 이용한 오답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 3층 있죠? 니은자가 없네요. 니은자가. 여기 2층짜리가 요쪽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얘는요. 얘도 니은자가 없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돌려도 니은자가 돌려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고 니은자 이렇게 있는 패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 공간적 인지를 하는 관점이 형성되어지고, 그때 이제 오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미러 이미지, 워러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관점을 결정하시고 해당하는 오류 부분을 비껴간다. 이런 전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이 공간적 사고를 하는 이 부분에서 공간적으로 사고하시려고 노력해야지 평면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추론량을 늘리는 부분들은 약간 기술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고 능력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팁을 좀 쌓아가는 패턴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정육면체 하실 때 점으로 하나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정사면체를 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간에 대한 인지가 발달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인지를 발달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본다거나 만들어진 공간을 분리한다거나 이것들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단계에서 공간적 인지 능력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팁은 팁대로 알려드렸으니까 팁 부분은 문제 맞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풀지 말지를 결정할 땐 공간적 인지 능력이 발전한 사람들이 잘 대응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각적 사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